지난주 빅이벤트를 마무리한 우리 시장은 나름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주 4,160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 4,200선 드디어 돌파 목전일까요? 산타랠리 기대감은 커지지만 여전히 반도체를 둘러싼 불안은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대안은 어딜까요?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체크입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 약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11만 원 다시금 회복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안착에 실패하고 다시금 흔들리게 되면 기회일지 보셔야겠는데요. 지난주에 빅이벤트였던 FOMC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도를, 반면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에서는 아쉬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미시장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로 인해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같이 빠졌고요. 오늘의 약세 움직임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또 한 번 이동하게 된다면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의 반등 움직임 안에서도 최근 우주에 집중되어서일까요? 오늘은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LG엔솔, 에코프로비엠 하락 움직임 확인됩니다. 지난주까지 다시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현대차도 약세 출발. 반면 금요일에 좀 크게 흔들렸던 알테오젠이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기술적 반등 2%가량의 반등으로 44만 원까지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장 반등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기술적인 이 흐름에 있어서 분석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전멸이네요.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 지금 지수단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하위권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개별주 안의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자산주들 안에서의 급등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포착이 되는데요. 경방식 4%, 하림지주도 3% 가깝게 상승, 서부 T&D 2%의 추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공위성,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틸 지주가 관련주로 급부상하며 지난주에 이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주간 60% 올랐거든요. 프리마켓 시세 10% 가깝게 더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주 임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습니다. 현재는 다시금 반등을 도모합니다. 잠시 후 재료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포인트인데요. 코스피 이번 주에 4,200을 드디어 돌파, 안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 AI 불안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꽤나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난 한 주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2%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시금 반락이지만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고요. 여기에 핵심은 외국인이 돌아왔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봤을 때 거의 14억 주원을 팔았던 외국인인데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원 넘게 컴백, 그리고 12월 들어서면서 2주 연속이죠. 2주 연속으로 누적은 3조 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포착된다가 핵심이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12월 첫째 주는 외국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주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누적도 다시금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 보셔야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FOMC를 소화하면서 제한적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됐다는 거, 여기에 단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일단은 단기 유동성에 좀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반면 브로드컴 실적, 오라클 실적 소화하면서 AI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데요. 이를 받아들면서 이번 주에 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이번 주 중반에 있을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반도체 섹터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투심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IT 종목들, 그러니까 AI 버블 관련해서 쏠림이 조금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우리 시장도 지금 반도체 수급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오늘은 월화수목금 이번 주까지 쭉 봤을 때 모두 다 새내기주들이 하루하루 상장을 합니다. 최근 우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17일 우주 나라스페이스 IPO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TMC 상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케이블, 해적 케이블 만들고 있는 기업이어서 최근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매크로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제한적 금리 인하, 여기에 추가 힌트를 받아들 미국의 지표가 쏟아집니다. 화요일에 미국 고용지표와 금요일 PCE, CPI까지 확인해 보시죠. 더불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여전히 과제인데요. 일본의 BOJ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추가적으로 들어올지 여부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을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추가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큰 틀에서 흐름을 먼저 봤고요. 지난주에 있어서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쪽, 아무래도 재료가 있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 스페이스 X의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핵심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중반기 혹은 후반기에 상장을 하게 될 텐데 3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무려 기업 가치가 지금 1,200조 원에서 우리 돈 2,200조 원까지도 기업 가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현재 시총의 2배에서 3배까지도 이 평가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금 비상장 기업으로 봤을 때는 오픈 AI에 이어서 가장 높게 몸값이 평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대로 기업 가치 평가를 받게 된다면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사우디 아람코 이후에 최대 IPO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테슬라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이 아마존 CEO 간에 우주, 이 인공위성 데이터 센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목표치에 도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와 아마존에서 그리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다시 한번 우주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우주, 6G, AI처럼 경쟁하면서 민간 기업들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와 관련해서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증권가에서는 우주 밸류체인이 확대되는 움직임에 주목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정리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특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움직임의 기대감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 우주 밸류체인으로 엮어드렸고요. 특히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는 HVM, 스피어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특수학금 납품하는 지금 세아베스틸 지주도 지난주 60%가량 올랐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연속성이 나오면 지금 자리는 팔아야 할지 아직은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구간 안에서의 전략이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오늘 HVM에 대해서 LS증권은 우주 매출 비중이 5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수학금으로 성장하는 이 매출 성장의 움직임에 주목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산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모실 두 분의 전략가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 우주 관련해서 스페이스X 우주선 탑재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돼서 공급 의뢰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보실까요? 먼저 HVM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종목인데요. 화요일마다 등장하는 우리 김경국 과장의 대표 탑픽이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지금 15%가량 프리마켓 시세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 호평 받아가면서 정규장까지 이 기세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컨택 같은 경우에도 AP위성 모회사죠. 보니까 연말 수주잔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에만 수주잔고가 크게 대폭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6%의 급등. 세아베스틸 지주는 시가가 더 탄력적이었네요. 이 종목별로 지금 시가 대비로의 탄력 움직임이 상이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스페이스X 여기에서 우주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주에 상업용 로켓 관련해서 브라질에서 다시 한번 재발사 도전에 나섭니다. 7%의 강세 움직임으로 가장 가까운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도 같이 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15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매물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새로운 재료가 좀 등장을 하면서 최용범 회장의
빅픽처, 이제 미국의 현지 광물 재련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 국방부에서 그리고 미국 현지 방산기업 안에서 고려아연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에 고려아연은 미국 주도의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히토류 공급망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지금 굉장히 히토류와 관련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자 과제인데요. 이런 움직임 안에서 한미 전략 자원 동맹이 정말 공식화된다면 고려 아연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광물 관련해서의 종목들은 어떻게 더 확산시켜 체크해 봐야 될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이 움직임은 5월부터 해서 지금 에이펙까지 빅픽처에 걸쳐서 긴 그림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팩트체크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세 체크해 볼까요? 지금 분기 기준으로 매출 4조 원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과 관련돼서 이렇게 원자재와 관련돼 확실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미국 국방부에서 주주를 가져가게 된다. 이벤트 반영되면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지금 180만 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전략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꾸준한 오름세로 직전 고점 150만 원을 돌파한 현재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SOL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대체로 조용한데 리포트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익 서프라이즈 기대되는데 대폭 상향 조정된 목표가와 함께 이익 추정치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954억 원 전망한다. 하나증권의 추정치가 새롭게 산정됐어요. 컨센이 2,800, 그러니까 3,000억 원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2%나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기대되고요. 핵심은 전 사업부에 걸쳐서 다 좋아진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분기까지 더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컨센 1분기에도 100% 가깝게 서프라이즈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천억 원 미만, 그리고 다음 1분기에 5,4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TP를 11만 원 상향 조정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2%의 상승으로 호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완만한 상승 움직임으로 이제는 궤도를 우상향으로 그려갈 수 있을지. 자, 이 내용들 반영해서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네, 개장까지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가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지금 지수가 2%의 약세로 4,070선까지 다시금 되돌림 나오고요. 코스닥도 930선에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김태성 IS의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테슬라와 관련한 종목들로 굉장히 우주 관련 종목들로만 추려야 되는 장인지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반도체 너무 빠지네요. 하이닉스가 호가로 6% 가깝게, 삼성전자 3%의 하락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될 종목, 테슬라를 압축하는 건 이번 주에도 유효합니까? 일단은 압축을 하는 대로 하는 데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조정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미국장을 좀 크게 보면 오라클이 먼저 좀 불신의 씨앗을 던져줬고 브로드컴이 그것을 만회하는 듯 하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브로드컴의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또 페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취소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 안 그래도 약해진 투심에
굉장히 또 불을 붙이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대한 장점, 단점 좀 다르죠. 엔비디아는 범용이고 브로드컴은 아무래도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 근데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그렇게 좀 흔들렸다 해서 AI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저는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굉장히 많은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반도체의 조정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테슬라의 강세는 그래도 정말 힘든 어떤 시장 안에서 순환매를 통해서 수급이 이동할 만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 관련주들이 사실 오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혹은 내일 모레까지 더 추가 상승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부담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을 저도 굉장히 좋게 보지만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부품 이력이 있는, 납품한 이력이 있는, 아니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저는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스페이스 X 이야기 나올 때 원앱 관련해서도 확산될 수 있어서 네. 인텔리안테크 보자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HVM 오늘도 급등 예상되는데 HVM을 챙기고 지금은 원앱으로 관련해 인텔리안테크를 살 때인가? 일단은 저는 HVM 같은 경우에는 챙기실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네. 수익권이 되셔서 네. 챙기실 수 있으시면 저는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인텔리안테크도 인텔리안테크지만 네. 오늘 이제 장전에 컨텍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수주잔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수주잔고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가의 안정적인 투자 심리를 또 이렇게 보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리안테크도 좋지만 컨텍 을 한번 고민하셨던 분들도 네. 오늘 이 뉴스에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님은 스페이스X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오늘 투자해도 좋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일단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서는 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뭐 배터리를 공급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세아 베스틸 지주가 지금 형지의 공장에 건설을 완공을 임박했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그 두 개 기업, 근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크다 보니까 세아 베스틸 지주가 이제 좀 시총 큰 종목에서는 좀 제일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 주셨던 뭐 HVM, 컨텍, 뭐 인텔리안테크 여러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약간 좀 올라오는 기업으로는 아직은 뭐 매출액이나 이런 재무 구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특수합금을 만드는 스피어 같은 경우도 지금 여의도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HVM이나 스피어 같은 그러니까 약간 제2의 뭔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냥 시장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냥 시가총액 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게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좀 효용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짓자면 세아베스틸 지주, 뭐 스피어, HVM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피어는 투경 때문인지 지금 약세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감안해 주세요. 김태성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이요. 새롭게 또 새로운 이벤트가 좀 등장을 합니다. 미정부에서 이제 핵심 공급망 관련해서 관련주로 주주가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단은 오늘처럼 지수가 약할 때는 이런 뉴스에 개별 조금 이슈에, 더 민감하게 그쵸.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네.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부담이 되는 건 이게 유통 주식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칫 쫓아가다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경계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전히 마이너스권 안에서 지수가 한 2%의 약세, 반도체가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드려봤고요. 시장 문 열고 구체적인 질문들 더 이어가겠습니다.